과학적 사고는 표준화 재현성 실험 모델이 있는데 표준화는 기준을 나타내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회 규범입니다. 그럼 재현성은 우리가 예측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좀 중요한 건데 이것들은 공정하게 적용돼야지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될 건가 다 예측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실험과 모델에서는 새로운 거 자꾸 넓혀가야 돼, 범위를. 그러니까 그 범위 자꾸 규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잘 들 수 있게, 더 살기 편하게 발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건 내 표준화 재현성 실험 모델은 사실은 쭉 있었는데 특별히 200년 동안 과학 발전이 특별히 잘 된 이유,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또 있었어요. 그게? 예를 들면은 표준화는 진시황도 표준화 그러면 대표적으로 나온 게 진시황이에요. 진시황이 누군지는 알지? 뭐 중국을 통일한 사람인데 그 사람 이야기 나오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도량형 통일이에요. 왜 그랬을까? 전국을 통치하려면은 도량이 안 맞으면은 서로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그때는 어디까지 하면 뭐 또 들은 이야기는 집에서는 쓰레받기까지도 다 통일을 시켰다는 기록이 있대요. 또는 왜 진시황 황제 들어가면 이렇게 병마총 그래가지고 왜 병사들 다 나오잖아 밑에. 걔들 갑옷에 이거 크기 그 부속이 다 똑같았다는 거야. 하나 망가지면 다 똑같이 끼어가지고 척척척 맞출 수 있게. 그런 정도로 도량은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도량이 있는데 그것이 왜 더 커지지 않았는가? 지금 200년 동안 뭐가 달랐나? 거기에 두 가지, 공유와 자체 정화. 200년 동안 과학 지식을 하면서 그동안 옛날 과학 지식이랑 다른 게 뭐냐면 그거를 다 공개한 거예요. 지식을. 자, 지금 지식을 물론 요즘은 특허라는 제도가 있어서 지식을 보호해주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막 사람들이 실험을 오픈으로 해가지고 광장에서 하면서 막 과학적 지식을 알려주고 막 했던 거예요. 지금 공유가 생기니까 지식이 빨리 전파하고 다시 또 공유되고 그러면 지식이 축적된 거예요. 물리, 화학 다 옛날에 다 있었지만 200년 동안 갑자기 커진 게 바로 여기 그 때문에 됐다고 나는 생각해요. 공유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협적으로 일어나지만 못 일어나는 경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뭘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기술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장인은 자기 집안에만 대대로 내려오거나 남한테 줄 수가 없지. 주지 않으니까 그건 널리 퍼져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 가장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200년 동안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 거죠. 지식은 공유하면은 지식이 다 여러 사람한테 다 누구한테나 줄 수 있고 지식은 특징이 나눠도 내게 줄질 않아요. 내가 원호한테 가르쳐줘도 내게 모자르고 없어지거나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워킹을 하면 다 줄 수 있어. 돈으로 사고 팔지 않고 다 줘도 돼. 내게 뺏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 공유가 된 거예요. 물질적 공유는 돼, 안 돼? 안 되지. 자선사업가 아니에요. 하지만 지식에 한해서는 얼마나 내가 줘도 내가 지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원어가 알고 난 다음에 또 나한테 한마디 해주면 내가 더 얻을 수 있으니까 상호 협조적으로 해서 보완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적 능력이 개인이 커지니까 이제 계급 같은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진 거죠. 경제력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력에 의해서 좌우되고 지식에 의해서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식인, 무식한 사람. 옛날에 같은 건 우리가 무식한 놈하고 욕한 거 아니야. 쌍놈이. 왜 쌍놈이 무식하기 때문에 쌍놈이라고 욕하는 거야. 공부했으면 유식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역시 지식이 커지니까 일반 대중교육이 되는 거고. 여러 사람이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시민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백성 그러면은 뭐 무지몽매한 백성 이렇게 만나 말하잖아. 아니지. 이제 깨어있는 백성이지. 다 웬만큼 교육 비슷하게 받았는데 누구 무지몽매 그런 거 아니잖아. 옛날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민주시민사회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기본을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지식 공유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 공유가 그러면 사회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공유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거를 필수로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준수가 막 지킨다는 의미인데 지키는 게 아니라 같이 갖는 거예요. 사회 교목이라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면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시키는 것 같이 느끼잖아. 내가 뭐 정치가 누구 시키거나 윗사람 그게 아니라 다 같이 갖는 거예요. 지휘신문 구하나 치고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규범.
다시 말하면 생활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지켜, 누구는 안 지켜, 그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공유예요. 사회규범 지킨다고 줄어드나? 내가 지킨다고 해서 내가 손해볼, 지금 우리가 내가 지키면 나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게 아니거든. 공유한다면 다 같이 지킴으로써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식이 지금 모자른 거죠. 우리한테. 지키면 손해본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누가 지키겠어? 그게 아니거든요. 이 가치는 같이 가서 신뢰과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게 공유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원호랑 수경이랑 경리랑 공유하자 이거. 그치? 내가 수경을 지켜야 된다. 우기거나 안 지켰다 야단치는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키는 게 공유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지식이 막 발전하면서 200년 동안에 여러 가지 하면 그 지식은 무조건 펼친 것이 아니라 자체 정화 기능이 있었어요.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그것들이 옳은가 우리가 맨 처음에 막 발표를 했겠지. 그걸 갖다가 심사를 해가지고 맞나 틀리나 물론 그래도 그걸 빠져나가는 것들은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맞나 틀리나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자체 정화 기능이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마찬가지지. 다른 사람이 다른 직업인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의사가 잘하지 못하니 참견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화학자, 내가 유기학 잘하는 거 물어봐야 날 따라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 사회에서 아까 말한 부정부패 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검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검사가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내에서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걸 갖다가 제도로 법으로 하는 언제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자체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논문을 보게 되면 유기화학하게 되면 이제 잡지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런 잡지가 뭐 수백 개 있으니까 한 달에 수만 편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그것도 다 두 사람, 세 사람 레퍼리가 있어가지고 심사해서 실린 논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오게니 센세스라는 데가 다시 필요한 걸 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검증을 또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잡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잡지입니다. 하고 수백 종이 있어요. 그럼 여기마다 수십 편씩, 그러니까 수백 편씩 실립니다. 그럼 여기서 실린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런 오게닉 센세스라는 책에 따로 모읍니다. 여기에. 모으면은, 여기 다시 볼게. 서미티드. 제출한 사람이에요. 논문 맨 처음에 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서 실험을 다시 다 해봅니다. 이래서 검증된 결과만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이러고도 거짓말 통과한 것도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심사위원이 2명이 심사하고 다시 여기 심사하고 이렇게 거쳐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받아들일 만한 지식이다. 그게 우리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과학 발전하게 된 근거. 이런 지식은 우리가 아까 만든 시공을 초월해서 재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그건 조그만 스케일에서 그램 스케일에서 킬로그램, 톤 단위, 몇십 톤 단위도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왜 그것이 또 되고 있는 것이 선진 사회라는 거죠. 우리 사회는 그게 조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표준화 재현성 모델에서 사회 규모를 재정립하면서 이제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와 자체적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생활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노래방 이야기 맨날 하는데, 노래방에서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음정박자 맞춰서 부르면 듣기 좋다고 표현해요. 뭐 어떤 사람 음정박자 안 맞추면 어떤 애들이 뭐 재밌다고는 그래. 재밌으라고 하는 것이 서로 노래 잘 부른다 소리 들으면 음정박자 맞추는데, 거기에 뭐 고통을 느끼거나 힘들면 못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더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합창을 한다. 그럼 음정박자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는 필수로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화음 맞춘다 그러면. 그럼 사회에서 우리가 인구도 망들어 같이 다 산다 그러면 규범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공유해야 되는 거지. 그건 넌 지키고 안 지키고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남이 다 지키는 자기는 안 지킴으로써 자기 사익을 취하게 그런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전체 사회가 망가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규범은 음정 박자나 마찬가지예요. 운율에 맞춰 지켜나가면 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약간 쉬는 기분으로
이제 그 그림을 봅니다. 이 그림 제목은 뭐지? 국민이 벌거벗은 임금님. 그래서 임금님 있고, 얘는 사실 피에로인데 우리 사기꾼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옷 만들어 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고, 백성 있고. 그래가지고 뭐 한 거지? 얘가 뭐 현명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힌 거죠. 아주 멋있게 행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두 부류죠. 한 사람은 자기가 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명한 척 하려고 옷이 보인다 그런 거고, 한 사람은 옷이 안 보이는 거 알면서도 임금을 봐보니까 이용하려고 그냥 박자를 맞춰준 거고, 그치? 임금은 그걸 잘 몰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은 더구나 이제 그냥 따라간 거고요. 그거를 누가 말했지? 어린이가 옷이 벌거벗었다. 아까 말 우리 과학적 사고에 의해서 그거에서 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이 사기꾼이에요. 진실과 사실을 호도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사회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사회가 그런 게 아니라 원어나 내 마음에도 이게 요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내 마음도 있고 사기꾼 같은 나도 기질이 있고 어리석은 두 사람 우리 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도 있고. 그걸 누가 어떻게 더 키워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 누가 누굴 손가락질 하지 말고 요즘은 내 몸에도 다 그런 게 같이 있으니까 같이 해결해보자. 이렇게 가능한 게 이제 강의 목표입니다. 용의자의 딜레마는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이 이슈가 돼서 있으니까 여기서 굳이 설명하지 않고 다 이런 거죠. 쉽게 생각하면 다들 촌지 주지 말자 그랬는데 쟤는 준 것 같단 말이야. 안 줄 수가 없지. 그러면 주지 말자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뭐 그거보다 더 많은 뜻이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서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거 우리 사회랑 뭐랑 관계냐? 우리 사회가 맨 처음에 남을 많이 의식한다고 그랬잖아.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함정인 것 같아요. 남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사회 문제가 했습니다. 스펙, 성적, 쭉 배우자 처음에 나왔던 문제인데 아까 이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개인의 행복을 다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혼수. 그거 가지고 다들 이렇게 속색인다 그러면 원어부터 과감하게 자기 주장대로 지켜나가면 원어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남 따라가지 말고. 뭐 스펙 취직해야 된다 그러면 뭐 다 취직은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데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자기 주장을 갖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 영어만 봐가지고 취직한다 이런 어리석음은 안 저지를 거예요. 정형수술을 해야 되면 된다 이렇게 변명을 안 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까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주장대로 살면은 또 행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애 기를 때도 마찬가지겠죠. 사교육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렇게 뭐 자기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 대안학교도 있고 그런 사람이 더 많은 다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격려해주고. 근데 지금 막 한국에 몰려가고 있으면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끝마침으로 사회 규범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선진사회가 되면 사회 규범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어야. 선진사회가 되려면 우리가 사회 규범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지금 같은 우리 사회는 선진사회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수경이. 조금 시간이 더 걸려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리셋을 다시 하지 않으면은 조금 지금 이 상태는 어렵지 않을까. 리셋이란 말 내가 오늘 생각했는데 괜찮은 말 같아. 그래서 규범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선진사회가 돼요. 3만 벌 되고 4만 벌 경제가 지금 문턱에 와 있는 이유가 경제적으로는 그런 한계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걸 지켜야 됩니다. 사회 규범은 아까 말한 세 가지 요소를 다 몇 번 이야기했고 그 중에 특히 제한성.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규범이 없는 사회는 아니에요. 역사가 길잖아. 다들 공부도 많이 했고 다 있습니다.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더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행복한 개인이면 사회생활화가 되고 선진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 구성원들이 좀 더 행복해지고 공정한 사회, 이직한 사회가 되면 다시 또 돌아오고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내일은 힘들 거다. 이런 사회는 우리가 좋은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런 행복한 사회는 우리가 다음 세대, 원호의 아들 때도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된다. 잘 지켜야 된다. 근데 아들한테 넌 사회교훈 때문에 지키지 말고 살아야 되더라. 죽으면서 그런 말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걸 지금 지켜가면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행복하면 지금 편하다는 거냐, 지금 조금 힘든 게 있더라도 내 주장대로 살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잘 먹고 잘 산다는 표현은 두 가지. 물질적 성취감과 정신적 성취감. 근데 우리가 지금 물질을 내는데 이게 좀 모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준호가 자기가 준수해서 자기 이기심을 억제하고 자중자애란 말 알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약자도 배려하고 용의자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그러면은 원호가 물질적 분야, 정치적으로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거야. 마음적으로 편하더라. 자기가 마음이. 나 떳떳하다 이런 생각이 들 테니까. 적어도 지킬 건 지키고 산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우리 마음속에서. 또 행복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다. 나는 이 사회에 역사적 사회에서 이런 걸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어떤 자긍심이 생기는 거지. 내가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내가 사명감까지 느껴지는 거지. 남들은 아니더라도 지킬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좀 나아지고 있다는 추세.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안정감을 갖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안정감을 못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진짜 마지막인데 탁주와 물방울은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탁주에 물 한 방울 떨어져 봐야 탁주가 맑아지느냐 하고 이렇게 자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탁주는 글쎄 있는 거고 빗물 떨어지면 빗물은 다 씻겨져 나가는 거고 더 많은 물방울이 있다는 거지. FM하고 교과서, 아까 FM은 약자 알았지? 이제 수경이 뭐였어? 필드 매뉴얼. 사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뭐지? 예측할 수 있으니까 편한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저럴 때 하면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헷갈리잖아. 동해 가서 뭐 일할 때, 할 때마다 서류가 달라진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살겨, 사람들이. 최선의 치료법에서는 이제 화타와 화타형이 있는데 혹시 이야기 내가 옛날에 해주지 않았나? 화타가 누구니, 원호야? 의사입니다. 의사 중에 어떤 의사니? 명의로, 그러니까 최대로 죽고 하는데 화타가 죽었지, 저기 죽임을 당했지. 병을 못 고친 어떻게 뭐 한다 해가지고 또 화타가 쓴 책을 다 불태워가지고 그게 뭐 끊기고 어떤 이야기했는데 이건 일화인데 화타 보고 네가 명이냐 그랬더니 화타가 자기가 아니라 자기 형이 더 명이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왜 네 형이 명이냐 했더니 자기는 병난 거를 고칠 수 있는데 자기 형은 병이 안 나게 한다는 거예요. 병이 걸리지 않게. 그러니까 이미 그 예방의학을 이야기할 때 많이 예를 드는 것들이에요. 그런 얘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규범이란 걸 해가지고 뭐 사고 나면 거기서 처벌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처벌하지 않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규범이 되는 거예요. 넓혀가는 거. 뭐든. 죄 짓고 그 다음에 용서받고 거기서 막 즐거워하고 용서받았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기 욕심을. 우리 사회는 지금 아직 여기 단계에 많이 있어. 용서받는 쪽으로. 그건 아닌 거거든요. 요걸 이야기해야 되고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입니다. 그림 혹시 국민이 보이니 무슨 그림인지? 손오공이 보이네요. 또 여기 삼장법사 보이고 여기는 해골이 보이고 여긴 이게 보여요. 여긴 지옥이고 여긴 천국이에요. 공통점은 뭐가 공통점이니 원호야? 숟가락을 숟가락 길입니다. 지옥은 숟가락기 똑같은 숟가락을 가졌는데 서로 먹겠다고 애를 써요.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천국은 규범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공유하면은 다 편한 건데 서로 자기 것만 우기면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지옥이.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이 모른다? 아니지. 방법 있죠.
우리가 거기에 따라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쓴 과학에서 규범이랑 이용환 교수랑 같이 쓴 책에서 이번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해를 구하려고. 그래서 이 책의 그 서평이 이 사이트에 좀 다른 분이 써준 서평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이 서평을 한번 가지고 읽으면 어떤 반응들을 보이겠나.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좀 내용을 좀 쉽게 더 많이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본 거고요. 또 결론적으로 우리가 과학적 사고는 이성적 사고, 합리적 사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유를 통해서 사회 규범, 그래서 학문 발전뿐만 아니라 선진 사회로 진입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낼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잘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거를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지만 시공, 역사적, 공간적으로 이렇게 다 이미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서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준비하는데 도와준 분들이에서 이영환 교수님은 나랑 같이 책을 썼고,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요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해줬고, 자료 준비에 이제 수경이, 원호, 경민이, 효선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헌 판권 이것들은 학생들이 얻어와서 내가 근거를 확실히 몰라서 특별히 인용을 많이 근거를 못 밝혔기 때문에 이게 좀 양해를 좀 구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이번에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